거짓이라도 좋아. 하지만 이유는 말해줘. 내가 얼마나 바보로 살아왔는지 알아야 하잖아. 진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차정원의 방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 말을 꺼냈던 거예요. 하지만 문 너머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차정원을 회장실로 불러들인 그 순간이었어요. 진태석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조사한 차정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주영채의 과거 행적, 입국 기록, 그리고 차정원이라는 여자의 존재까지요. 너 도대체 누구야? 내 앞에서 누구 흉내를 낸 거냐? 진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자신의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집안에 들어온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대답했어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수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복수? 진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감히 내 집안에 복수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내가 뭔데? 차정원은 진태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통난 마당에 차라리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나았어요. 전 차정원이에요. 차기범의 딸이고 한혜라의 친딸이죠.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차기범의 딸? 네. 회장님이 살인 누명을 씌운 그 차기범의 딸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의 부인 한혜라가 벌인 친딸이기도 하고요. 진태석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차기범과 한혜라. 그 두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한혜라가 과거에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딸이 바로 며느리였다니요.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복수하려고. 맞아요. 전 회장님이 아버지한테 한 짓을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버린 한혜라한테도요. 진태석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집안을 우롱한 거야? 우롱이 아니에요. 정당한 복수예요. 회장님은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잖아요. 주상철 씨 죽음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전 알아요. 진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차기범을 이용해서 주상철을 제거한 게 회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죠. 전 그 증거를 찾고 있어요. 진태석은 차정원의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요? 차정원이 차갑게 웃었어요. 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나가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거요. 진태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차정원의 말이 맞았어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건양그룹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과거까지 캐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복수예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회장님이 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회장실을 나온 차정원은 복도에서 한혜라와 마주쳤습니다. 한혜라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회장님한테 뭐라고 들었어? 차정원은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여자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전 당신 딸이에요. 당신이 버린 그 아이예요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한혜라는 며느리의 이상한 눈빛을 눈치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세훈은 아버지 진태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훈아, 내 아내 주영채는 가짜야. 진짜 이름은 차정원이고 우리 집안에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야. 진세훈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영채가 가짜라니요? 황 실장이 조사한 결과야.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진세훈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가짜였다니요. 아니, 가짜라는 표현도 맞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럼 정원이는? 아니,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내 방에 있을 거야. 가서 얘기해봐. 하지만 조심해. 그 여자는 위험한 여자야. 진세우는 비틀거리며 차정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영채가 가짜라니. 그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차정원의 방문 앞에 선 진세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추고 다시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이라도 좋아. 하지만 이유는 말해줘. 내가 얼마나 바보로 살아왔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방 안에서 차정원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 없었어요. 진세훈의 얼굴을 보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알면 나를 더 미워할 거예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싶어. 진세훈의 간절한 말에 차정원은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진세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차정원도 울고 있었어요. 세훈 씨. 차정원.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 정말 복수 때문이야?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어요. 그게 뭔데? 사랑이요. 그녀의 고백과 함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세훈은 그 눈물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죠.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누구든 내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의 품속에서도 차정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잠깐 기댈 뿐이에요.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당신도 결국 저를 등지게 되겠죠. 차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날 진세훈과의 관계도 끝날 거라는 걸요. 진세훈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장본인이고 진세훈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친모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세훈 씨,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만약 제가 당신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래도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세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를 놓고 싶지 않아.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갈지, 이 따뜻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그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복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을 버린 한혜라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자신이 살아온 이유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사랑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버려진 나 자신을 위해서. 한편 진태석은 서재에서 차정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쫓자니 모든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언젠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았습니다. 황 실장, 차정원을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차정원. 내가 복수를 원한다면 난 너를 완전히 파괴해줄게. 감히 내 집안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차정원과 진태석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진세훈은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과연 차정원은 사랑과 복수 중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진세훈은 차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진태석의 분노와 차정원의 복수심, 이 둘의 충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물 속에는 사랑도 복수도 그리고 후회도 뒤섞여 있었어요. 진세훈의 품이 따뜻할수록 차정원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사랑하기에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사랑을 택하면 복수를 포기해야 하고 복수를 택하면 사랑을 잃게 되는 그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요.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차정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들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차정원의 앞날처럼요. 당신 며느리 말이야. 차기범의 딸이래. 진태석이 그 말을 내뱉었을 때 한혜라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한혜라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태석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황 실장이 조사한 결과야. 우리 며느리라고 믿었던 주영채는 가짜였어. 진짜 이름은 차정원. 차기범의 딸이야. 차기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혜라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차정원의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이름.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정원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한혜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설마 내가 버린 그 아이? 한혜라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태석이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충격이어서요. 한혜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차정원의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버린 시기. 맞아. 시기가 일치해. 한혜라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태석이 물을 가져다 줬지만 한혜라는 마실 수조차 없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잠깐만 쉬면 괜찮아요. 진태석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한혜라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5년 전 한혜라는 한영순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자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여자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차기범이었어요. 차기범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지만 가난했어요. 한영수는 차기범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기범 씨, 나 아기가 생겼어요. 당시 차기범은 기뻐했어요. 정말? 영순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랑 아기 잘 먹여 살릴게. 하지만 한영수는 두려웠어요. 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진태석을 만났습니다. 진태석은 당시 젊은 재벌 2세였어요. 그는 한영순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를 탐했습니다. 한영순은 고민 끝에 선택을 했어요. 진태석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차기범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한영수는 진태석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병원도 아닌 허름한 산후조리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날이요. 아기는 여자아이였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한영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쁘다. 내 딸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영수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렸어요. 보육원 앞에 몰래 두고 도망치듯 떠났던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 미안해.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영수는 한혜라가 되었습니다. 진태석과 결혼하고 건양가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한혜라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친딸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한혜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주영채, 아니 차정원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정원이 처음 건양가에 왔을 때 한혜라는 며느리가 왠지 낯익다고 느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하지만 그냥 넘겼었죠. 설마 자신의 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차정원과 대화할 때마다 느꼈던 묘한 감정들도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미워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애틋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들이요. 어머님, 혹시 과거에 후회되는 일 있으세요? 차정원이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한혜라는 그때 대답했었죠. 있지. 아주 오래전에 버린 사람이 한 명 있어.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그때 차정원의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기억났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이었어요. 한혜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원이는, 아니, 내 딸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자기 엄마라는 것도, 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도. 한혜라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차정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정원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혜라는 문을 노크하지 않고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차정원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차정원의 독백 같은 울음소리가 한혜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문에 등을 기댄 채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아. 한혜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딸을 안아주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엄마야라고? 미안하다라고? 한혜라는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최악의 엄마야. 한혜라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한혜라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원아, 넌 이렇게 예뻤는데. 엄마가 너를 버렸어. 미안해. 그날 밤 한혜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딸 생각만 했습니다. 차정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자신을 버린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복수. 정원이는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한혜라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차정원이 왜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까지 건양가에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날카롭게 바라봤는지요. 다음 날 아침 한혜라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차정원을 기다렸습니다. 식당에서 차정원과 마주쳤을 때 한혜라는 새로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차정원의 인사에 한혜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자신을 엄마가 아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친딸이라니요. 응, 잘 잤니? 네. 어머님은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인맥.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신과 똑같을까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 아니, 영채야. 네, 어머님? 한혜라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지금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차정원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차정원의 차가운 대답에 한혜라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차가움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을까요? 식사 내내 한혜라는 차정원만 바라봤습니다. 딸이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소중해 보였어요. 25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정원이 일어서려 할 때 한혜라가 말했어요. 영채야, 잠깐만. 왜요?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손 치워주세요.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한혜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정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한혜라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 차정원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요. 따뜻했어요. 딸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한혜라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건양가의 당당한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딸에게 버림받은 한 명의 초라한 엄마로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한혜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권력, 부명예,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걸요. 바로 딸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딸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한혜라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친딸이라는 이중 정체성 앞에서 시어머니와 친모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한혜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차정원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이 친모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분노와 복수심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원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 자신도 차정원도 그 누구도요.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고 사랑해야 할 관계가 복수와 증오로 얽혀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한혜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